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5월 초까지 이어진 조정장에 누가 많이 샀었고 또 그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코인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방끈이 긴 분들일수록 코인 투자가 정말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보다 코인의 상승 하락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많거든요. 계속 비트코인이 최근에 재미없다가 최근에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요. 바로 5월 3일 밤 9시 반에 있었던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상치는 약 24만 명 정도가 이제 고용됐을 거다고 예상을 했는데 딱 까보니까 17만 5천 명밖에 증가를 안 한 거죠. 자, 고용 인구가 적었으면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니까 페드가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조금 오를 수도 있겠다. 저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려 5월 3일자 기준 7.5% 가량 올라 버렸습니다. 계속 4% 넘게 빠지다가요.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이거는 참 코인 투자가 그래서 어렵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도지코인이 잠깐 반짝반짝 거렸었잖아요.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테슬라 결제 지원 소식에 20% 급등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5월 3일자도 11%, 5월 4일자도 9% 이상 올라서 2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아, 그거 근데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올해 2월 28일에도 있었고 22년 1월 달 FAQ 페이지에도 도지코인이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나 일부 그 물건에 대해서는 결제할 수 있다. 이미 있었던 얘기인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끄집어 와서 새로운 것 마냥 이제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끌어올려 버렸다. 그러니까 참 코인 투자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때도 엄청난 고래들이 매수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자, 떨어질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었죠. 온통 공포 기사, 5만 달러 간다, 별의별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회복이 조금 되니까 어디선가 막 간증 스토리, 나도 샀는데 너도 샀는데 계속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5월 4일자 오전에도 블랙락이 어, 본인들 ETF 순유입 전환됐다. 사들이기 시작했다. 사실 블랙락은요. 1월 출시 이후로 5월 1일 전까지요. 매일같이 플러스로 비트코인을 정말 고래처럼 흡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딱 이틀 정도 이제 사지 않았다. 순유출 또는 자금 유입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났던 거죠. 드디어 블랙락이 사질 않고 있다. 아, 참, 산 거는 기억 못하고 이틀 정도 안 사니까 그 난리가 났던 거, 참, 아무튼 블랙락은 샀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첫 순유입을 기록했다. 사실 그레이스케일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업장 넘길 입장이죠. 계속 운영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계 1위였죠. 지금은 블랙락에게 이제 순위를 1위를 놓치긴 했지만 사업 넘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싼데 해서 못 참고 한 80여 일 만에 순유입, 한 6,300만 달러 정도 비트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떨어지면 살려고 버티고 있는 고래들이 많이 줄을 서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러거나 말거나 74%의 비트코인은요,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당신들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74%의 고래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서워서 던질 때 누군가는 계속 신나게 매수한다. 누군가 파니까 누군가 살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 보시면요. 특정 고래가 지난 2일 동안 무려 1,5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영롱 자산운용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서야 막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인데요. 홍콩 거 안 사고요.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를 3,800만 달러 정도 샀었다. 이거 역시 5월 3일자 밤에 나왔던 기사고요. 미스터 100이라는 비트코인 고래 요새는 100개씩 안 사죠. 무려 2,800개를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 반감기 이후 첫 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해커들조차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훔쳤던 것 같은데요. 1155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랩으로 씌웠다 해서 랩 비트코인 뭐 이게 이제 해커 그룹에 있는데요. 요거를 계속 이더리움으로 변환을 하면서 이제 여러 지갑으로 옮기고 있더라. 참 신기한 일인데 해커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을 더 선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겠죠. 아무튼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일정들을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가 한 방에 정리를 해줍니다. 최근 하락 시에 매수하기 바빴던 용자들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고래들이 어, 무려 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최근 24시간 내에 사버렸다. 4만 7천 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마치 뭐 우리는 뭐 메시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손흥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5월 3일자인데요.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자, 하루 만에요. 29억 달러, 4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은요, 무려 한국 돈으로 4조 원입니다. 하루 만에 4조 원을 누군가가 샀다. 뭐 누군가 이제 팔았으니까 공포에 뭐 살 수는 있었을 텐데요. 기사에는 분명히 고래 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보셨겠지만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파리바 은행이 비트코인 ETF를 샀었다. 비록 금액은 뭐 이름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긴 했지만 아무튼 명단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최근 들어서 그 하락장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정받고 있을 때 자, 수개월 내에 아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다.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들은 그들의 마케팅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누구인가 보면요. 뭐 국부펀드, 보험사, 타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등이더라. 뭐 국부펀드는 얘기는 안 했지만요. 뭐 노르웨이도 있을 거고 쿠웨이트도 있을 거고 뭐 카타르도 있을 거고 수많은 국부펀드 실제로 그들의 뭐 본사로 초청을 해서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왜 ETF 우리 걸 살 거냐 그 이유까지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 복잡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항상 주식 계좌,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를 했던 습관이 있어서요. 이 세금 신고를 거래소에서만 사거나 이러면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ETF를 삼으로써 주식처럼 우리는 관리하고 싶다. 분명히 이 블랙락의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떨어지면 사겠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고 있었어야겠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적어도 올해는 강세장이다. 떨어지면 뭐 누군가가 아무튼 고래든 뭐 새우든 나타나가지고 가만 안 둔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죠. 24년의 모든 할인 기회는 매수 기회다. 모든 조정은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24년은요. 정말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고 엄청난 기관들이 이제 조만간 뭐 명단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이제 할인은 조정 매수 기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떨어지면요, 이제 가격이 특히 뭐 알트코인 많이 사고 있으면요, 이게 정말 뭐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그럴 때 이 정말 갈대들이 나와서 우리를 흔들리게 했었죠. 자, 아더 헤이즈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5월 3일자로 해서요. 이 비트코인이나 막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비트코인 시세가 바닥을 쳤다. 몇 달간 이제 서서히 반등할 거다. 분명히 이 친구가 한 달 전에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반토막을 예언했던 분입니다. 근데 반토막은커녕 뭐 한 20%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나서 올라버렸는데 이제 바닥 다졌다. 약간 말이 또 다르죠. 그리고 저번에 소개드렸던 전설의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요. 이 뭐 강세장 끝났다고 하셨던 분 같은데요. 5월 4일 5일자로 해서 비트코인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비트코인은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다. 비트코인이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인수를 해버린다. 자,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70대 후반인 내가 비트코인 스토리의 끝을 목격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거 내가 볼 때 80년대 주식시장이 모든 세상을 다 인수해버린 그 시대랑 기억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탁월한 자산이다. 근데 자, 한 4일, 5일 전에 강세장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말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바이더디 비결이 뭘까? 사실 그들은 얘기를 해주지 않죠. 블랙락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진 않으니까요.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의 주주총회 매년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요. 제 기억에 남은 거 좀 핵심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보험회사가 주 이제 업종이긴 한데 뭐 에너지도 하고 뭐 정말 안 하는 거 없는 뭐 종합회사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돈도 잘 벌고 있고 뭐 다 좋은데 역대급 현금 보유 금액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분기별로 발표가 나올 때마다 현금이 늘어나더라고요. 전 분기에 227조 원을 한국 돈으로 들고 있었는데 달러로 들고 있겠지만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네, 지금 보니까 257조 원으로 늘었고요. 이게 앞으로 더 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현금 더 늘어날 것 같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서 나 한탄하고 있다. 왜 이렇게 투자할 곳이 없냐? 대규모입니다. 큰 돈을 쏟아부을 것 전혀 내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는 1분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25억 불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살 게 없으니까 자사주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자, 투자처가 없다고 자꾸 하는데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치고 나갔던 엔비디아, 뭐 테슬라도 나름 저가에 이제 좀 떨어졌다 반등했었죠. 그리고 뭐 비만 주다, 먼 주다. 사실 우리보다 이분이 엔비디아를 모를까요? 뭐 테슬라를 모를까요? 근데요, 이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나 잘 모른다. 그런데 조금 위험한 것 같긴 하다. 그러면서 또 애플 비중도 한 13%나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비중이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크긴 한데요. 그래도 애플 비중도 낮추고 엔비디아 모른다. 테슬라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죠. 최근 들어서는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분은 자꾸 모른다고 할까? 우리보다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자, 투자의 전설이요.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모르면 안 산다. 이게 끝입니다. 모르니까 안 산다. 정말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엔비디아든 뭐 테슬라든 뭐 비트코인이든 뭔가를 살 텐데 모르니까 안 산다. 그리고 알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 알 때까지 기다려서 산 게 애플이었잖아요. 원래 애플 나왔을 때 안 샀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애플의 가치를 알고 샀었는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이제 뭐 욕을 하는 거, 뭐 조도 안 갔는다 이런 건 좀 문제 발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는 모르면 안 산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사놓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랑 다르더라. 그리고 인생에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은 아니지만요. 좀 머리에 남아서 가져와 보면 인생에서 딱 20번만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내가 신중하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근데 신중하게 매매를 하니까 현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뭐 제가 제 기억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2%, 3%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예전에 현금 10%, 10% 노래를 불렀던 게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안 사는 거. 그 금액이 계속 남고 쌓이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큰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간단한데 참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주총회에는 찰리 먼거 그의 파트너가 99세로 해서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났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뼈를 때렸던 정말 영원한 파트너, 투자를 할 때에 있어서도요, 좀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 옆에 같이 동반자인 거죠. 하면 좋겠다. 실제로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은 서로를 정말 신뢰를 하고 오랫동안 투자를 90세 넘어서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준이 맞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이 높아야지요. 높은 수준의 파트너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그래서 실력을 높여야 되는 이유기도 하겠죠. 자, 이분이 얘기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영상에 이분의 예전 뭐 언행이 나왔었는데 딱 하나 기억에 크게 남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팩트 폭력을 날리기로 유명한 분인데요. 제가 앞서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보들과 경쟁하는 것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공급이 많아서 저는 뭐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얄밉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100% 진실입니다. 바보들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었구나. 자, 우리 한국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떠나는 K코인러, 얼어붙은 한국 코인 시장, 뭐 5월 5일자로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지난 3월 초와 비교해서 5월 초를 이 기사를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1일 거래량은 3월 초 비트코인 1억 넘게 찍었을 때 하루 업비트만 21조 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5월 초에는 약 2.4조 원 정도로 마이너스 88% 줄어버렸다.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 떠나버렸다는 얘기겠죠. 그 김치 프리미엄도 3월 초 10% 비해 지금 뭐 2.8%, 뭐 2%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만큼 열기가 식어버렸다. 그래서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요. K4모라는 신조어가 나왔었고요. 전 세계의 알트코인을 한국이 주도했었다. 뭐 원화 거래량이 달러를 넘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요. 알트코인 중에 뭐 AI다, 뭐 RWA다, 뭐가 많았었잖아요. 그 중에 AI 중에 대장이요. 이 기사에서는 월드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월드코인을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올렸었다. 저는 뭐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전 세계 알트코인을 주도하면서, 사실 아더 헤이즈나 이런 친구들한테 한국 우리 김치 얼마나 뭐 조롱을 당했었나요? 근데 뭐 사실이죠. 뭐 이분도 그렇고 아더 헤이즈도 그렇고 한국의 현실을 보고 하면 뭐 저희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작은 성공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작은 성공을 하기 전까지 시행착오를 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항상 우리 저점 때 현금이 없고 이게 어려우니까 저도 과거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남아있는 현금을 예금 들어버리거나 적금을 들어서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예금을 깨야 되는 거죠. 적금을 깨야 되거나, 뭐 이런 방법도 예전에 썼었고요. 아니면 뭐 K뱅크다 이런데 이제 이자 많이 주는데 넣어놓고, 정말 조금씩 빼쓰는 방법. 또는 이제 뭐 애플이다, 삼성이다, 금이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는 자산들이잖아요. 우량주기 때문에 요런 거 사놓고 나중에 돈 필요할 때 뭐 현금으로 해서 뭐 저점에 코인을 사는 방법. 또는 저는 이런 방법도 썼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저는 현금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노는 돈이 있다. 그냥 당시에 비트코인을 막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실제로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걸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거기에서 뭐 알트코인이나 뭔가를 좀 샀던 기억도 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요. 쉽게 매수를 하거나 쉽게 매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결정적일 때 할 수 있겠더라. 저도 뭐 이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면요. 불장 오기 전이니까 작은 성공 또 작은 실패 많이 거두시고 요거를 좀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성공은요. 제가 볼 때 남들이 재미없어 할 때 매수했던 자산이요. 최소 2배 이상 오르는 걸 경험하는 거 그거를 의미합니다. 불장 오기 전까지 실수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 시행착오와 좋은 투자 습관을 들여서요. 구독자님들 모두 불장 때 풍성한 투자 수확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